자, 좀 어려운 문제지만 11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또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라 또 흥미를 느끼잖아요. 뭐 쉬운 거야, 뭐 다 아는 거라 뭐.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나는 어려운 문제만 좋아해.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재미삼아 푸는 거지. 왜냐면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 그 한 문제를 풀고 나면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씩이라도.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남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줘도 역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마세요. 기억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2020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하되 1천만 원은 당일 교부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일주일 뒤에 교부하기로 약정했어요. 일단 일부만 준 거야. 5천을 하기로 하는데 계약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뒤에.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9월 1일 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중도금과 잔금은 한 번에 치르네요.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첫째. 기억에 일단 이 갑을 사이에 계약은 성립했다. 많은 틀린 질문. 왜 틀린 질문이죠? 그렇죠. 계약금 기한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 전액이 지급됐을 때 성립하는 거지.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기한 성립이 안 된 상태다. 약정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요물이다. 전액이 지급되어야. 틀렸어요. 성립이 안 돼. 미음번에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드리는 4천만 원 줬나 봐요. 전액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을은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6월 1일 미리 원래 9월 1일 날 주는데 미리 이행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미리 주고 난리야? 미리 주는 이유는 해제 못하게 하려고. 백산에도 해제 못하게 하려고. 응? 이행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거 가능하다. 디귿에 매순을이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유로 이 계약금 약정, 넌 계약금 기간 인전 성립하지 않는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 기간만 해제하는 거, 계약금 기간만. 맞는 질문. 디귿은 맞는 질문. 자, 니을 보면요. 을이 2020년 6월 10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을은 갑이 아직 이행 착수에 전이라면 지가 지급한 거야. 지가 일부를 지급한 을은 갑이 아직 이행 착수에 전이라는 이유로 계약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일부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거야. 상대방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안 되는 거죠. 응? 일부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일부를 지급한 매수인도 이제 와서는 계약은 포기한다.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어. 그럼 다만 상대방이 동의해주면요. 다 된 거지 그거야. 다 임의적인 때는 중도금 치른 다음에도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다 맞는 질문 그거야. 틀렸네요. 미음번에. 을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면 갑은 교부받은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만 상환하면 매매 해제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얼마 줘야 돼? 얘 해제하려면 6천 줘야 돼. 6천. 응?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의 배액을 상환해 줘야 돼. 약정 배액인데 받기는 1천만 원 받았잖아. 약정 5천이면 거기 플러스 5천을 얹어 줘야지. 그래서 일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줘야 된다? 6천. 이해되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질문들이야. 특히나 미음 같은 것들 또는 뭐 니을이라 니은번 같은 것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회생활 때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정의 백을 상환하여. 틀렸네요. 정답은 기역, 니을, 미음이 틀린 거. 이거 다시 한번 찬찬히 좀 봐주세요. 이렇게요. 자, 똑같은 문제들이 너무 반복되는데 거기 13번 문제 하나 숙제로 풀어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담보책임 문제를 도전해 보자고. 일단 급한 담보책임부터. 자, 16번 봐보세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 담보책임은 569조부터 584조까지 장장
16개. 이 16개 법조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매도인 담보 책임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매도인 담보 책임도 일단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해졌을 때, 유효했을 때 담보 책임이 벌어지는 거지. 뒤집어 얘기하면요. 어느 매매가 무효가 됐다. 이 무효인 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치 않아요. 계약 자체 유효해야 돼. 그럼 우리가 매매를 맺었는데, 또 경매가 했는데, 경매가 매매예요. 매매 일종이다. 경매가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돼 버리면 이 무효인 계약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이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지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계약은 유효한데 이게 전제돼야 돼요. 유효한데. 또 매도 담보 책임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조문이에요. 누구 보호하려고 만든 법조문이다? 매수인. 매도인 보호하려고 하냐?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조문이야. 매수인 보호하고자 만든 법조문이기 때문에 매매한 권리에, 매매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책임을 짓는다? 법정에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야. 매매한 목적물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이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조건 책임지는 법정에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매도 담보 책임책 16개 조문이 있다고 했어요. 다 매수인 보호하려고 만든 법조문들인데 하지만 매도 담보 책임도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책임지는 게 원칙일 뿐이야. 따라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면제특약, 배제특약 또는 경감특약 책임을 좀 가볍게 깎아주기로 해서 경감특약 이런 특약은 모두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강행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면제, 배제 특약 이런 특약 유효한데 이 마지막 조문이에요. 584조에 무슨 말이 나오면요. 단 신의 측에 인간의 도리에 위반한 면제 특약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처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음을 뻔히 알고도 하자음 있는 걸 알고도 고장난 기계임을 알고도 이걸 매수할 때 굳이 알려주지 않고 맺은 면제 특약. 이런 것은 인간의 신체에 반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특약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담보책에 물을 수 있다. 신의치 위반한 면제 특약은 무효다. 이거 하시면 돼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를 외워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도표를 외워야 되는 거. 도표. 권리하자. 그래서 전부탄핵을 매매, 일부탄핵 매매, 수량부족, 용적 권리에 제한, 저당권, 신행 제한. 물건의 하자, 특정물 매매, 불특정 매매. 그 도표를 먼저 암기하는 거. 그건 기본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즘은 그 도표 정도에서 나와요. 옛날처럼 어려운 판례, 어려운 사례 나오지는 않는데 도표를 다시 한번 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16번 문제 봐볼까요? 1번에 이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맞는 질문? 맞는 질문. 두 번째, 이 담보 책임에 면제 특약이 있다면, 담보 책임 지지 않기로 하자라는 면제 특약이 있다면,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뻔히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신의치. 인간의 도리에 위반한 거야. 응? 도리에 위반했다. 이런 면제 특약은 무효다. 응? 뻔히 매도인이 매매 목적 하자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맺은 면제 특약은 인간의 신치 위반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대로. 세 번째, 이 당사자 간에 이 담보 책임을 가중하거나 면제시키는 특약은 유효하다. 왜? 임의규정. 네 번째, 경매에 있어서 경매는 뭐다? 부동산 경매는 매매다. 매매 일종이다.
이거 매매 일종이야. 이거 매매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즘 강제 집행법에 그 용어들 다 바뀌었죠. 경락자란 말 안 써요. 경락자를 매수인. 경매 물건을 매각 물건. 경락 대금을 매매 대금.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경매는 특수한 매매일 뿐이야.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 이 경락자가 매수인이야, 경락자가. 이 경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락자가 경락권을 완납했어. 완납하고 매매대금 완납한 이후에 뭔가 문제 생겨버리면 경락자도 보호받아야 돼. 경락자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에 있어도 담보 책임 인정해 주는데, 다만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만 인정하지. 경매받은 물건의 하자. 우리가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어떤 물건의 하자가 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매매했는데 기계 고장난 기계를 매매했어요. 건물을 매매했는데 부실공사한 건물을 매매하는 바람에 마감공사도 안 돼 있고 보일러도 안 돼요, 지금요. 이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걸 우리 특히 뭐라 부른다? 하자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를 법률용어로 특히 뭐라 부른다, 우리는? 하자 담보책임. 근데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한다? 권리하자만 물어라. 물건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똑바로 봤어야 돼. 네가 현장 가서 살펴봤어야지. 경매받은 건물이 부실공사했다고 해서 담보책임 물을 수는 없고 권리하자만 물어라, 경매는. 좋아요. 맞아요. 5번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그러면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전부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돼. 다만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문제 안 되고, 취득 못해서 못 넘기면 그때가 담보책임 묻는 거야. 타인의 권리 매매한 것 자체만 갖고는 문제되는 게 아닌데, 취득 못해서 못 넘겼다면 그때가 다 담보책임 물어라. 자, 물론 간단한 문제 같지만 2번, 16번 문제, 단다시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을 하나, 17번 문제. 오늘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 분위기가 어째 좀 집중이 좀 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눈빛이 남일 보듯이 해. 남일인가 봐. 봐요. 17. 본인의 일이에요. 자,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이라 그래봐. 지금 눈빛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10월 30일이에요. 물론 10월 30일까지 채우면 돼요. 하루에 한 발짝씩. 하루에 내 선생 만날 때마다 어떤 과목에 한 문제씩 내 채워 들어간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 맞을 수 있어, 지금부터. 그래도 70문제 더 맞아. 70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응?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공부는 더딘 게임이에요. 천천히 가야 될 더딘 게임인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맨날 그 날짜만 봐. 아직도 얼마 남았어? 그러더니 언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마 이제 8월 말이 가까워지면 9월 1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리고 미루면 안 돼요, 공부는. 미루면 안 돼.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자, 봅시다. 시간은 충분해요. 17번에 중요한 문제도 지문이 또 한 지문 나오네요. 하자 담보책임. 자, 용어 중에 하자 담보책임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용어다?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하자 담보책임. 그런데 물건의 하자를 우리는 특별히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부르는데, 하자 담보책임 부르려면 매수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매수인은 선입뿐 아니라 플러스 무과실까지도 갖춰야 돼요. 선입 무과실. 그렇죠? 그런데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를 물을 때는 매수인은 뭐만 갖추면 된다? 선의만 갖추면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하지만 물건하자를 물을 때는 매수인 선의 그리고 무과실 갖춰야 된다는 거. 권리하자는 선의만 갖추면,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인데, 그 1번 지문 보세요. 이 판례가 유명한 판례죠. 이건 자주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건물을 못 짓게 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보냐? 법령상 제한. 법령상의 제한 문제로. 건축법상 건축 안 나는 거 이런 건 법령상의 제한이다. 또는 이런 걸 또 법률의 장애라 불러요. 건축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못 짓게 되었을 때 이 법률의 문제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 이 법률의 장애를 우리 판례는 이것을 권리의 하자로 취급한다. 이것을 물건의 하자로 취급한다.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지. 권리 하자로 취급하지 않아. 이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럼 나온 짐은 딱 이 짐밖에 없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나지 않는 바람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됐을 때 토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지 권리 하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보채 물을 내면 토지 매수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선의. 나는 몰랐다. 건축법 몰랐다. 농지법 살림 몰랐다. 선의뿐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돼요? 무과실까지도 갖춰야 돼요. 그렇다면 담보채 물을 수 있어. 그런데 내 토지 매수인이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 갖추지 못하면 담보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총칙별 때 뭐를 배웠냐면요.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가 미리 행정관청에 쫓아가서 담당 직원에게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 중과실이 있어요.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원인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중과실 때문에 담보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거야. 미리 확인하는 다 중과실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축 안 났더라도 착오원인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이 토지 매매 계약을 담보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권리하자로 취급해버리면요. 권리하자 뭐만 갖추면 돼? 매수인은 선의만 갖추면 되잖아요. 선의. 나는 건축법 몰랐다. 농지법 살림 몰랐다. 모르기만 하면 다 담보채 물어갖고 매매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하자로 취급해서 판례가 해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어놨지. 그렇잖아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잖아, 무과실까지. 그렇지 않으면 담보채 못 물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야. 이거 지금 건축가 나지 않았을 때, 토지를 매입하는데 건축가 안 났을 때 착오원인으로 취소할 수 없고 담보채 물어서 해지할 수도 없다. 결론이 그거야. 물건 하자로 취급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좋아요. 자, 이번에 하자 담보 책임을 발생하는 매수인은 행사기간은 물건의 하자는 안 날로부터 얼마? 6개월. 권리하자는 안 날로부터 얼마? 일반적으로 1년에 재척정 걸린다. 그 기간 지나 물을 수 없다. 권리하자는 1년, 물건하자는 6개월. 뭐 줄줄 나와야죠. 자, 뭐 3번 지문 같은 거 무시해도 좋아. 뭐 소멸시효 얘기는 그냥 만약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정답 고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소멸시효 제도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선정 들어갔는데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이 막 나와.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정답, 오답을 골라라.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지 마세요. 그냥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요. 하자 담보채에 관한 매수인의 청구는 매수인이 목적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왜? 소멸시효가 이렇게 중요하면 다 한번 정리했지. 근데 소멸시효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냥 쓰는 얘기고. 4번 좀 보세요. 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뻔히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고 맺은 면제특약은 면제특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면한다?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 이건 인간의 신체 위반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요. 5번에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에서 대금감의 청구는 인정된다. 왜 틀렸죠? 깎아달라. 대금감에. 왜 틀렸어요? 대금감의 청구는 딱 세 군데서만 써라. 세 군데서만 일부 타인에 걸린 매매했을 때 선의 악이 둘 다 대금감에. 수량 부족 1000평을 매매했는데 900평밖에 안 되더라. 수량 부족일 때 선의 매수인 이 세 명 말고는 누구도 대금감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 기억나시나요? 도표를 보셔야 돼.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이요? 5번.
참 쉽기도 하여라. 18번 문제 숙제예요. 숙제. 자, 그런 다음에 21번 봐볼까요? 자꾸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절차법이기 때문에 저도 외운 거야. 저도 외운 거지. 내가 무슨 논리적으로 이걸 기억한 게 아니야. 이 법조문, 매도 담보채권 법조문은 절차적 정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러면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공법이 때에 따라서 그래. 공법이 행정에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 뿐이지 논리 필요성이 없어요. 마찬가지 담보책임이 11개 조문이 이 담보책임에 관한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16개 중 11개가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부터 불특정 매매까지가 11개 조문이 다 절차 규정이야. 절차 규정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외우는 거 저도. 그렇지만 그중에 21번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한 문제 맞히려고 우리가 지금 1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나는 만약 한 문제를 나한테 맞춘다면 1시간이란데 3시간을 내 투자하면 3시간으로. 그럼 내 3시간 투자해서 8번 투자하면 8문제 더 맞춘다네, 내 실력에서. 3시간을 투자해도 한 문제 못 맞히는 거잖아. 결론이 그러면요. 그럼 저랑 힘들어도 이 1시간 동안 이 담보제 계속 외우려고 노력해보고 연습하면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얼마나 이거 포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런데 1시간에 한 문제 맞춘다 그러면 1시간 투자해야지. 도표 1시간 걸려도 외워야지. 보세요. 21번에 담보 책임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하시는 경우는 원래 민법은요.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고 악의의 매수인을 보호하지 않아. 악의까지 보호하지 않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악의의 매수인도 알았다 알고 있었다 내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 3군데 있어. 3군데. 이걸 악의 매수인한테도 담보 책임 인정해요. 자, 3군데 어딘가요? 일단 그렇죠.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을 때 선의뿐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뭐가 있죠? 해제권. 선의하게 다 있잖아. 해제가. 악의도 해제권.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을 때 악의도 대응감해. 깎아달라. 대응감해 청구권. 선의악의 둘 다 대응감에 청구권 있어요. 악의도 대응감에.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건요. 매매 목적물의 저당권 경매 실행에 의한 제한은 몰랐던 선의건 하여튼 악의 담보 책임이 같기 때문에 선의악이 악의도 선의악이 둘 다 계약의 악의도 계약의 해제권 악의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쓴 3군데 말고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악의 매수는 없다. 다 맞는 거예요. 악의는 아무것도 없어. 딱 3군데만 악의한테 인정하는 거 3군데. 봅시다. 기억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 문제가 악의 매수인이에요. 지금 인정으로. 매수 해제권은 악의도 있다 없다? 있다. 니은번에 일부 타인의 매매했을 때 악의 매수인도 대응감에 있다 없다? 있다. 디귿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1000평을 매매했는데 900평밖에 안 되는 토지 수량 부족일 때는 대응감액은 누구만 있다? 선의만 있지 악의는 없어요. 대응감액이. 일부 타인의 매매랑 수량은 다른 점에 이게요. 이건 악이 없어. 1번에 매매한 목적물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이 있더라. 이 전세권이 지상권과 같이 나열될 때는 어떤 전세권을 말하는 거야? 용익물권으로서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에서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전세권이 저당권이나 짝을 져버리면 전세금, 담보물권에서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은 박제 같아. 누구랑 붙었느냐? 앞에 문제가 매매한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어서 매매한 토지에 대항력 있는 토지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있어서 이 전세권이 지상권, 토지 임차권 같이 나열시켜버리면 용익적 권리로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고 저당권, 전세권, 실행인 제한 이 전세권이 저당이랑 붙어버리면 담보물권에서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야. 전세가 안 빼주면 경매지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랑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매 목적물이 지상권, 전세권에 목적된 경우에 그 해제는 누구만 있어요?
악인은 없어. 영적 권리한 자는 악인은 아무것도 없어. 악인은 아무것도 없어. 뭐 손해배상인 건 계약의 해제건 아무것도 없어. 악인은 없어요. 이번에 매매 목적물이 건물에 매매 건물에 누수 균열이 생겼어요. 이거 뭐야?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누가 물을 수 있어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 악인은 아무것도 없어. 물건 해야자는 악인은 아무것도 없어. 선의 무과실 갖춰야 되잖아. 응? 자, 비육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저당권 행사로 저당권자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매수인이 대금 치르면 그 돈 받아서 매도인 돈 갚았어야지. 돈을 갚지 않은 거야 이게. 저당권 행사로 지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 매수인의 해제와 손해배상 누구도 있어요? 악의도 있잖아. 그러면 세 군데 말고는 어디를 배워도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를 배워도. 일부 타인, 전부 타인, 저당권 신행인자는 여기 말고는 악의는 아무것도 없다. 어디를 배워도. 딱 세 군데 빼놓고는 그거 하나 봐주시고 연습.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시험에 나오는 사례 문제를 갈게요. 물론 이제 단답식 문제를 좀 봤지만 저는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사례 문제 나올 거예요. 작년에 이 매매 담보 책임이 사례 문제가 안 나왔어요. 담보 책임이 제가 그랬죠. 10번보다 보면 8번 나온다고 했죠. 작년에 담보 책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나오면 26번, 27번 이 형태야. 무조건이야. 이유가 없어.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래요. 선생님을 믿으면 그 중심을 하는 거고 못 믿으면 혼자 독서실 가서 하는 거고. 근데 불신, 지옥일걸? 그래요. 자, 보시죠. 선생 역할은 믿음을 주는 거.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양을 줄여주는 거. 여는 못 버려. 선생이 내가 버려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끌어안고 끝에 가서 마무리를 못 시켜요. 다 끌어안았으니까. 버리는 거야. 자꾸 버리는 거야. 자, 26번 보세요. 26번.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1,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그중 20평이 C의 소유인 경우. 그럼 뭐예요? 200평 매매했는데 20평은 A게 아니라 C 거래요. C 거는 180평밖에 안 돼. 일부 탐이 걸려 매매한 거지. 200평 중에서 180평은 자기 건데 20평은 남의 것을 매매했다. 그럼 일부 탐이 매매야. 그럼 만약에 200평을 매매했는데 180평밖에 안 되는 토지였다. 20평 존재하잖아. 그러면요. 수량 부족. 수량 보증은 없어도 못 넘기는 거고 일부 탄핵 권리 있긴 있어. 200평 있긴 있는데 일부 남의 거라 못 넘기는 거고 뭐 때문에 자꾸 이걸 나눠야 돼요. 악의가 달라지잖아. 악의가 일부 탄핵 매매했다면 악의도 대응감액, 수량 부족이라면 악의는 대응감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문제 나왔을 때 없어서 못 넘기면 수량 부족, 있는데도 못 넘기면 일부 탄핵 권리. 이 악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습해 보시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일부 탄핵 권리 매매하지. 그럼요. 틀린 거 첫째. 이 선의 A는 난 몰랐어. 정말 전부가 200평 A 건 줄 알았지. B 건 줄 알았지. 일부가 C 건지 몰랐어요. 몰랐던 선의 매수인은 잔존한 200평이 아니라 잔존한 180평밖에 안 됐다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로 인정될 때는 계약을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의는 해제권 없어요. 악의는 대응감밖에 하나밖에 없어. 이때 A가 선인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 그럼 손해배상. 뭐 전부탄, 일부탄도 쫙 나와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이죠. 선의의 매수, 몰랐던 선의는 손해배상 다 있어. 선의 매수인이 어디, 뭐 일부탄이건 전부탄이건 수량부족이건 용의적 관련 제한이건 저당을 실행 제한 어디건 선의의 매수인 손해 못 묻는 게 없어. 선의는 모두 있어. 손해배상이. 악의는 모두 손해배상이 없어. 근데 딱 한 명이 있어. 선이라면 손해배상이 전부 있고 악의는 손해배상이 전부 없는 게 손해배상인데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딱 한 군데 있어. 어디? 저당권 실행을 제한은 선의 악의 둘 다 해제. 악의도 손해배상. 그것만 주의하면 되네. 손해배상 선이라면 전부 있고 악의라면 전부 없어. 저당을 실행 제한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만
1부터 매매에서 선이만 손 청구할 수 있지. 악의는 없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 맞잖아. 3번에 선의의 매수인은 1부 탄핵을 대응하며 청구 또는 해제 외에도 별도로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 있지. 선의 세 가지 다 있지. 세 가지가. 그런데 악의는 뭐만 있어? 1부 탄핵은 악의는 대응감명만 있지 악의가 개화 해제 선언이 있는 건 아니지. 오로지 딱 대응감명이지. 선의는 다 있지. 셋 다 맞아요. 자, 네 번째 잘 볼까요? 이 1부터 매매에서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안날로부터 1년 내에 1부터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명이 있는데 악의는 안날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지. 원래 권리하자는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안날. 계약일로부터 아니야. 그런데 악의 매수인은 안날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 그거 하나만 특이해. 그거 하나만. 선이라면 안날로부터 1년. 때에 따라 악의 매수인에게도 대응감액이 인정되지만 걔만은 안날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 또 담보책임에서 언제까지 물으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 없다. 언제 물으란 법이 없는 거. 두 군데. 어디에? 전부 탄협 매매했을 때는 언제 물을 기한 제한이 없다. 저당권 경매시장 제한은 언제가 물을 기한 제한이 없다. 두 군데. 전부 타인. 저당권 실행자는 기한 제한이 없다. 나머지는 권리하자는 안날로부터 1년. 다만 악의 매수인은 안날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 물건의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 기간 다 끝내야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 좋아요. 정확히 맞는 문장. 5번에 A가 악인 경우에는 20평에 해당되는 대응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 탄핵매매는 악의도 대응감액이 있다. 정답은 몇 번? 5번. 참 쉽기도 하여라. 어떤 분은 문제 풀고 나서 야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야 그래도 풀어야 돼. 여기 누가 줄줄줄 외워. 자꾸 연습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다시 한번 27번 문제 보세요. 다들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 후보 문제들. 후보 문제 27번에 시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B 소유 건물을 C 앞으로 저당이 잡혀있는 B 소유 건물을 A가 매수했어요. 한마디로 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을 A가 매수했어. 그 후 저당은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경매집으로 실행으로 매수인 A가 취득한 건물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뭐예요? 저당권 실행 연장. 거길 묻는 거죠? 거기 특징은 뭐예요? 매매 목적으로 저당권자가 동갑적 경매 실행에서 소관 이렇게 됐을 때 선의 악의 담보 책임이 같다. 그 얘기 물으려고 하는 거 지금요. 여기 이때 A가 잘 봐보세요. 그 사실한테 많은 거야. 매수인 A가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를 매매대금에 공제하고 건물 매수했어요. 야, 5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그런데 은행에 1억 5천이 잡혀 있어. 그럼 1억 5천을 매수인 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매매도 5억에서 1억 5천 공제하고 3억 5천만 치러버렸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 사회생활 때? 아파트 매매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남은 게 7천이 남았대. 근데 3억에 매매하기로 하면 7천 내가 인수하고 2억 3천만 치르잖아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근데 1년 뒤에 경매당했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매수는 지 잘못이야. 지가 갚을 돈이잖아.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공제하고 담보 설정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치렀다는 것은 그 저당권 자기가 인수한 거야. 내가 안 갚아서 경매당한 건데 매도인이 안 갚아서가 아니라. 이건 담보 책임 문제 발생 안 발생해? 안 발생하지. 지가 안 갚은 건데.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진할 때 그렇게 해. 매매할 때 저당이 잡혀 있으면 은행 가서 매도인, 매수인 같이 가서 체크 확인해요. 얼마 남았는가 확인하고 채무 인수하기로 도장 찍고 내가 인수 받아. 1년 뒤에 경매당하면 그건 내 잘못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 꼭 그걸 상정한 건 아니야. 매매는 다 치렀어. 그냥 1억 5천 잡혀 있는 거 알면 5억 치렀어. 매도인 걱정하지 마라. 저기 갚을 날짜 6개월 남았으니까 네가 5억 정확 지급하면 내 6개월을 갚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5억 다 치렀어. 치르고 등기 내줬지 내 앞으로.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으면 6개월 뒤에 경매 들어온 거야. 그때 담보채무 물으라는 거야. 그런 경우지.
내가 그 매매대금에서 담보금을 공제하고 인수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문제 발생치 않아. 그건 내 잘못이야. 매수는 네가 갚을 돈이야. 자 보세요. A가 저당권에 담보된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그걸 매수한 경우에는 비록 경매당해도 담보채무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갚을 돈이야? 매수는 네가 갚을 돈이야. 이거는 매도인이 갚을 돈이 아니잖아요. 응? 맞아요. 이거는 담보채무 문제가 아니야. 응? 두 번째 A가 선인 때 한 해 계약을 이미 땡 저당권 경매시한차는 선의하기 둘 다 해제, 둘 다 손해배상. 틀렸죠? 선인 경우에. 세 번째 A는 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일하게 선이라면 모두 있고 악이라면 모두 없는 손해배상인데 저당권 경매시한차는 악의도 손해배상. 이 한 명만 예외야. 맞아요? 이때 A가 매수는 A가 출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 출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대로 경매당하면 소유권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인 약속 안 지킨 거야, 이놈이. 5억 치르면 1억 5천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서 경매 들어온 거야. 쫓아가서 매수인 내가 대신 갚았어요. 경매 막으려고. 대신 출제해서 변제해버린 거야. 그렇다면 내가 대신 갚아준 거야, 지금 경매 취하려고요. 소유권 보존한 때는 매도인 B에 대해서 출제 금액 상환해달라. 내가 대신 준 금액 상환한다. 출제 비용 상환 청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출제 비용 상환 청권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이 안 갚아서 이대로 경매당하면 매수 소유가 날라가니까 매수 대신 돈을 갚아줬어. 경매 취하려고. 대신 갚은 돈은 달라라고.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출제 비용 상환 청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저당권 경매 시한제한에서 매수 대신 갚아줬을 때 대신 갚은 돈은 달라. 출제 비용 상환 청권의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드물지만 맞아요. 5번에.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만 된 상태에서는 담보책임 문제되지 아니하고 저당이 잡혀있는 것만 갖고는 담보책임 문제되지 않고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안 갚아서 경매 실행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담보책임 문제되는 거지. 매매한 부동산에 저당이 잡혀있다는 이유만 갖고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26, 27번 연습하셔야 돼. 자꾸 안 되면 도표 나눠줬어요. 복사해서 갖다 놓고 옆에 보면서 연습하셔야 돼. 이 두 문제 정도는. 거의 나왔다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또 풀어볼 거야. 29번 문제. 왜 이렇게 집착하냐 이 문제. 이게 나오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오는 게 7, 80%니까 담보책임. 29번 봐보세요. 29번. 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1000평. 매도인 갑에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시들 중 틀린 건 1000평을 매매했어요. 자, 1번에 이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의 소유였다면 뭐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한 거지. 그때는 매수는 선이하기를 묻지 않고 둘 다 해제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매매했을 때는 선이하기 둘 다 해제할 수 있다. 맞는 틀리지만 맞는 지 기억나시나요? 해제권 둘 다 해제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매매했을 때 선이하기 둘 다 해제. 두 번째, 이 매매한 토지가 1000평 매매했는데 800평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는 뭐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경우에는 매수율은 선이하기를 묻지 않고 대응감액을 이미 땡. 수량 부족일 땐 누구만? 선이만 대응감액이에요. 이거 틀렸네. 세 번째, 1000평 매매했는데 이 1000평 중 300평은 병의 소유예요. 매도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래요. 뭐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지. 1000평 중에 300평은 남의 것이라 700평은 넘기는데 300평을 못 넘기는 거야. 있어도 못 넘기는 거야. 남의 거라. 일부 타인의 매매야. 그 경우에는 매수율은 선이야 묻지 않고 300평 깎아달라. 대응감액은 악의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부 타인의 매매는 선이하기 둘 다 대응감액. 수량 부족은 선이만 대응감액. 네 번째, 이 매매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매매한 1000평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바람에 매수율이
매매대행을 취급한 이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상권자가 써야지. 그런 경우에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 이 매매한테 지상권이 있는 거 알면서 매입했다. 악인 때는, 매수인이 악인 때는 그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악의한테 담보 책임 인정을 세 군데 말고는 악의는 아무것도 없다. 선의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놀랄 것도 없는 거죠. 5번에. 이 5번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판례인데 여기까지 나올까 싶기도 하긴 해. 5번 판례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토지 위에 존재하던 가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도 매입했어. 매매한 토지에 소유권 가등기 잡혀 있어. 근데 왜 매입했느냐? 걔가 그래. 가등기 걱정하지 말어. 네가 매매장을 치르면 네 앞으로 이전도 내준과 동시에 이 가등기 말소시켜줄게. 뻔히 알면서도 매입했는데 얘가 번등기를 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토지가 매도인이 만약에 갑이라 칩시다. 여기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등기 A가 이렇게 가등기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 매입했어. 얘가 왜요? 매도인이. 걱정하지 마. 이 A는 내 처남인데 내가 그냥 잡아놓은 거야. 누가 압류 들어올까 봐. 너 잔금 치르고 네 아파트 내준 다음에 늦어도 일주일 안에 말소시킬게. 그 말 믿고 매수해서 등기를 냈어. 매수인이. 잔금 치렀죠. 근데 얘가 이 말소됐던 문제가 안 되죠. 말소가 안 되고 얘가 뭐 했어요? 본등 깨버렸어요. 본등 깨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 매수인 매매대행을 치는 이후에 직권말소한 게 있잖아. 직권말소. 그렇다면 얘는 얘한테 뭐를 물으라는 거야? 소유권을 잃어버렸지만 담보 책임져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가등기와 번등기 하는 바람에 후순위 이전 등기만 매수인이 권리가 잃게 되었을 때 얘가 때문에 담보 책임이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판례가 참 576조를 물으래요. 570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어렵다. 이게 뭔지.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담보 책임이 아니라 576조 뭐냐면 저당권, 경매, 실행현전 이 담보책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느냐? 있어요. 만약에 507조 전부 타인을 매매한 경우에 담보책을 묻는다 그러면 해제는 가능해요. 해제 원세가 가능하지만 손해상 못 물어요. 이미 잡혀있는 거 악이잖아. 악의가 손해상 없잖아요. 근데 저당권, 실행현전을 물으면요. 이거 알았던 악의도 해제, 악의도 손해상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등기가 잡히는 거 알고 매수한 매수인도 직권을 당했을 때 악의도 손해 청구할 수 있으려면 500천 저당권 실행 제한 이걸 물어야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제, 선의 악 불문하고 손해 물을 수 있는 거지. 전부 타인을 매매한 걸 적용받아 버리면 선의만 담보 책임 손해 물을 수 있고 악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매매한 부동산에 소유권 가등기 잡혀 있는 것은 다 악이라 봐야 돼. 등기부등본에 다 잡혀 있는데 선의가 어딨나? 그러면 이게 전부 타인 매매를 본다면 손해상 보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576조 저당권 실행 제한 이 담보책을 적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직권말상한 매수물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해제,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손해상 물을 수 있다. 매도인한테 이걸 적용한다. 참 어려운 판례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24회 때만 나오고는 안 나왔어. 24회 때 나오고 17회 때만 나왔어요. 근데 좀 어려운 판례지만 아주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감사하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30번 문제 다시 한번 연습. 됐어요. 저랑 3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이제 2문제 연습하면 된 거야. 완벽히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들 골치 아픈 것도 보지 마셔. 그 대신 34번 문제 보자고요. 죄송해요. 이러니 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욕심이 많은 선생님들은 버릴 수가 없을 거야. 나는 많이 욕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띄어. 자, 한번 사와보세요. 경매기는 나올 수가 있어. 사회사한테 경매기는. 자, 우리가 담보책임은 권리하자는 담보책임. 듣기만 하죠. 권리하자는 담보책임,
물건에 하자는 담보 책임, 경매 하자는 담보 책임, 채권에 하자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네 군데가 문제되는 거야. 채권에 하자, 물건에 하자, 권리에 하자, 경매하자. 이 네 가지 경우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종류예요. 이게 권리하자, 물건에 하자, 경매하자, 매매한 채권에 하자. 물론 채권에 하자는 나오진 않지만요. 자, 34번 문제 하나 잘 봐보세요. 자, 을은 딱 한 문제만 풀면 돼. 경매 얘기는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가옥에 저당을 설정해 주었어요. 갑이 저당권자야. 갑이. 그런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의 가옥이 저당권 실행으로 병에게 매각되었다. 병이 누구예요? 경락자. 그래서 저당 잡았는데 갑이 저당 잡은 돈 안 갚으니까 갑이 경매 집어넣어서 을의 부동을 경매당했어요. 경락자. 매각되었다. 이때 이 경매한 그 경락되면 완납됐지. 1번 이 경매한 가옥에 권리하자가 있을 때는 물건 하자는 못 물어. 목적물에 하자. 이 경매받은 건물이 부실 공사한 건물, 비가 줄줄 새, 보일러도 안 돼. 이런 거 못 물어. 권리하자만 물을 수 있어. 근데 권리하자가 있을 때 경락자 몇 수냐? 경락자는 누구한테 담보채 물어야 되냐? 누구한테? 권리하자가 있을 때. 1차적으로는 담보채인 사람 누구야? 경매당한 채무자. 갑한테 묻는 거야. 갑한테 1차적으로. 너 책임져. 갑한테 묻는 거야. 갑한테. 채무자 갑한테 1차적으로. 근데 보통 경매당한 애가 갑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오죽망한 애가 경매당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할 수 없어. 2차적으로는 배당 채권자에게. 배당 채권자 누구야? 초당권자. 얘가 지금 경매적 제가 배당받잖아. 1차적으로는 경매당한 채무자에게. 걔가 능력이 안 된다면, 변제 능력이 안 된다면 2차적으로 배당 채권자 갑에게. 이 들어가는 거죠? 1차적으로 경매당한 채무자 누구에게? 을에게. 을이 아무런 변제 능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는 갑에게. 배당받은 갑에게. 배당 채권자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옥에 권리하자 있는 경우에 1차 담보 책임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그래야지. 을이 경매당 채무자잖아. 경매 당한 사람한테 묻는 거야. 근데 걔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할 수 없이 2차적으로는 갑에게, 1차적으로는 을에게.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 두 번째. 이 경매 절차 자체가 모여돼 버렸어. 경매 자체가 모여돼 버렸어. 이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지요. 경매건 매매건 다 모여돼 버린 무효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해결하는 거지. 일단 유효한 계약이 돼야 돼. 유효했을 때 담보 책임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무효 그러면 부당 반환. 경매 자체가 모여됐을 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 이 경매 유효했을 때만 담보 책임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립반 틀렸네? 세 번째. 이 경매받은 가옥의 균열로 인하여 막 벽에 금이 갔나 봐. 이 하자에 대해서 을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진다 치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는 묻지 말아라. 담보책임 아니잖아. 권리하자만 지잖아요. 물건 자체 하자는 하자함책임은 없잖아요. 치자 맞네. 이거 맞네. 네 번째. 이 경매한 가옥에 이 X가 경매당한 거 지금 경락자가 병이에요. 지금 이 경매한 가옥에 선순위 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얘가 지금 갑이는 애가 2번 저당권자인가 봐. 그 앞에 선순위 저당이 설정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 문제 된다? 문제 안 된다. 왜 문제 안 돼요? 병이 경락받는 순간 선순위가 뭐건 다 소멸되는 거지. 경락자 따라오는 저당권이 어딨나. 그래서 경매 신청하다 선순위인지 후순위 담보는 문제될 필요 없어. 경락도 완납 쓰는 순간 모든 담보책 물건 다 소멸되는 거지. 경락자 짝 쫓아 들어오는 저당권은 없잖아. 담보책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도 틀렸네요. 5번에. 다만 이 X가옥의 흠결을 알고도 갑이 저당자분 애가 뭔가 흠 있는 걸 알아요. 흠 있는 걸 알고도 경매 신청할 때는 병은 갑에게 쫓아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이치. 원래 경매에선 손해배상이 없어요. 경매 권리하자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없는데 다만 이건 신이치 위반이잖아. 이 경우 손해 물을 수 있다. 이 경매기가 조금 어려운데 경매기가 가끔 그 전에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만 풀지 않으면 돼. 한 문제만 나머 보지도 마시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네, 숙제도 안 내드려요, 여기는요. 경매 한 문제만 다시 보시고 37번부터 환매 얘기인데 좀 쉬었다가 환매랑 임대차 풀어 들어갈게요.